예.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의 이제 그 두 번째 문제, 그 조림 사업에 있어서의 이제 밀도 부분에 대한 예, 조림 사업을 하면서 그 식재 밀도에 관한 부분, 특히 이제 그 안에서 뭐 밀도의 법칙이라든지 장단점, 영양인자에 대한 그 문제가 되겠는데, 이거는 그 92회 때 그 4교시에 나왔던 문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형태로는 75회 때 25점짜리로 나왔던 게 내가 이 문제하고 똑같이 그 묘목에 식재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들고, 그리고 밀도 법칙과 그 밀식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69회 때 그 10점짜리 형태로 나왔었는데, 그 인공조림 시 식재 밀도 조절에 관련된 인자를 5가지 제시를 하고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시오라는 문제. 예,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, 예, 꼭 그 같이 그 공부를 병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잠시만요. 예.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이 조림 사업에서 식재 밀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오. 먼저 첫 번째, 조림 사업의 개요로서 또 이제 시작을 해 보고자 합니다. 먼저 첫 번째, 산림 자원의 조성을 위해서 목적으로 한 수종을 선정을 하고 산지의 식생을 조성하는 사업. 이게 그 조림 사업이 되겠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방법에 따라서 뭐 파종조림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식재가 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용기묘 식재로서 이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이제 보통 현장에서는 이제 그 묘목의 연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이제 밀도를 뭐 헥타당 뭐 3,000본이 될 수도 있고 1,500본이 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생태 보완조림 같은 경우에는 헥타당 500본 형태로 그 조림을 그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있다라는 것. 예, 그렇게 조림 사업의 개요 예, 진행을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와서는 이러한 그 조림 사업에서의 그 식재 밀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제 설명을 해 주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, 밀도 법칙이 되겠습니다. 밀도 법칙은 먼저 첫 번째, 밀도는 수고 생장보다 직경 생장에 더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, 그리고 소립할수록 흉고 직경이 커지고 단목 제적이 빨리 증가한다는 게 첫 번째 법칙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밀도가 높을수록 총 생산량 중에서 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, 그 다음에 간제적의 점유 비율이 높아진다. 그 수간제적 비율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소립할수록 초살형이 되고, 그 다음에 밀립할수록 지름은 가늘지만 완만제가 된다.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소립할수록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소립을 할수록 그 기둥 형태는 이렇게 초두부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고요.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밀립을 한다면은 이제 그 직경은 이제 가늘어지겠지만서도 이렇게 완만제 형태로 예, 간다라는 점 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이제 그 밀도 법칙이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밀식에 대한 그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할 건데,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독성이 편리하게끔 왼쪽에는 장점을, 오른쪽에는 단점을 기재하는 형태로 해서 서술을 해주고자 합니다. 먼저 장점, 첫 번째가 수관의 울패가 빨라진다라는 것.
수간의 울패가 이제 빨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풀베기 그 비용이 이제 감소를 할 것이고, 그 다음에 가지치기 비용까지도 감소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. 그 다음으로는 인분 전체의 그 형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는 그 표토의 침식과 건조를 방지를 하며, 그 다음에는 연륜 포기 균일하기 때문에 고급재의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점. 이거의 밀식의 장점이 되겠고, 그 다음에 밀식의 단점으로는 경제적으로나 노동력 동원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. 계속 그 수시로 이제 속가백이 이제 그 밀도 솎아주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. 그 다음에는 이제 풍해나 설해, 병해, 충해, 산화 등에 취약하다는 것.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계속 이제 밀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고사지도 그만큼 늘어나겠고, 그 다음에 그 고사목에 따른 이제 그 지층부에 이제 쌓이는 부분, 이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향후 이제 또 지름이 이제 가늘어지고,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풍해가 이제 발생을 하든지 이제 눈이 온다든지, 그럴 때는 이제 눈이 쌓이고 하면서 이제 그대로 이제 수간이 부러지는, 예, 그런 그 형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나무의 줄기가 가늘어지고, 그 다음에는 하층 식생의 발달이 빈약해져서 산림 생태계의 전체적인 건전성이 약화된다는 점. 이게 그 밀식에 대한 그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이고. 예, 이렇게 해서 이제 밀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영양인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자 하는데, 먼저 첫 번째가 수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. 이 영양인자 그 5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10점짜리 형태도 나왔기 때문에 꼭 그 기억해 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꼭 그 기억을 해 주시고요. 수종에 대한 설명은 먼저 그 양수는 소식하고 음수는 밀식을 해준다. 그 다음에 느티나무처럼 이제 굵은 가지를 내고 줄기가 굽는 경향이 있는 활렵수종은 밀식을 해서 그 수간의 형질 개선을 기대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경영 목적이나 그 목표가 되겠는데, 단벌기, 소경제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밀식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임지의 특성 부분. 지위가 낮은 곳은 빠른 울패를 기대를 해서 밀식을 하고 지위를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.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산주의 경영 조건이 되겠습니다. 산주의 경영 조건은 경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소식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. 그 다음 5번째로는 조림지 주변 여건이 되겠습니다. 이 얘기는 그 교통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, 그 교통이 불편한 오지림의 경우에는 소식을 해준다. 왜냐, 그 거리가 이제 교통이 이제 불편하면은 그만큼 이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림 사업에 있어서 식재 밀도에 대한 부분은 설명은 여기까지가 되겠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사례 부분으로 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,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춘기 조림 사업 그 실시 설계 용역을 유출을 기억을 복기를 해서 여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, 산림의 위치라든지 지형, 입지 조건 등에 따라서 일반 경제수 조림, 그 다음에 바이오 순환림, 그 다음에 큰 나무 공익 조림, 생태 보완 조림 등으로 구분을 해서 설계를 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본수를 이제 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임목의 연령이라든지, 그 다음에 크기, 그 다음에 산림 경영 목적에 따라서 이제 본수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, 이제 예를 들면은 바이오 순환림이라든지 일반 경제수 조림 같은 경우에는 헥타르당 한 3,000본가량이 되겠다. 대신에 이제 임목 간의 이제 간격은 1.8 바이 1.8m 곱하기 1.8m 정도가 되겠고,
그 다음에 이제 큰 나무 공익조림 같은 경우에는 헥타르당 1500본 가로 2.5m, 세로 2.5m 간격으로. 그 다음에 이제 생태 보안조림 같은 경우에는 헥타르당 500본 정도, 가로 4.5m, 세로 4.5m 범위로 간격으로 그 식재를 한다라는 것. 이렇게 그 설계를 반영을 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러한 그 조림 이후에는 적절한 시기에 풀베기를 실시를 해주고 어린 나무 가꾸기 및 속가베기를 실시해 줌으로써 적정하게 그 생육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밀도를 조절해 줌으로써 조림목을 목표하는 바 예, 그 가꿀 수 있는 그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식으로 저는 적어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와서는 이러한 그 이제 조림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식재 밀도를 이제 산정을 함에 있어서 이제 물론 이제 경제적인 요소를 이제 반영을 하지만 그 이전에 산림의 위치라든지 지형 그리고 입지 조건 그리고 산주 및 지역 주민의 요구 조건 등 사회적, 경제적, 환경 경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수종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식재 밀도를 결정하는 그런 그 체계로 갈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예,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한 그 답안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CSW님께서 이제 작성을 해주신 부분. 먼저 첫 번째, 조림 사업의 기여로서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림 사업에 대한 식재 밀도 부분, 이제 식재 밀도에 대한 그 정의 부분 간략하게 이제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밀도 효과, 우선 이제 그 밀도 효과에 대한 그 설명을 가기 이전에, 간략한 그 모식도로서, 이렇게 그 활용을 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CD 효과, 경감, 그 다음에 일정 면적에서 잎목의 수가 증가가 되면은 잎목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것. 그 다음에 밀도 효과에 대한 영향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따라서 임지의 지위라든지 초기 식재 밀도 무육 관리 방법이나 수준에 따라서 해주셨고, 인분 밀도는 수고 생장보다 직경 생장에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.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언급을 해드렸던 그 밀도가 높을수록 그 총 생산량 중에서 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간제적의 점유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부분하고, 그 다음에 초살도하고 완만제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해줄 필요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밀식조림에 대한 그 장단점 부분 설명해 주셨고, 그 다음에 그 식재 밀도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인자 8가지로서 나열을 해 주셨는데, 1번 소경제 생산은 밀식조림, 아마 이게 그 경영 목적이나 목표가 되겠죠. 그 다음 두 번째, 교통이 불편한 오지는 밀식 소경제 생산이 어렵다. 그러니까는 소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. 그러니까 조림지 주변 여건이 되겠고, 그 다음에 비호감 임지는 생장이 빠르기 때문에 소식이 유리하다. 임지의 특성 부분. 그 다음에 고급제 생산지 초기 적정 속가비이면 가치치기. 그 다음에 양수 수종에 대한 부분은 소식, 수종의 특성이 되겠고요. 이렇게 그 총 5가지를 풀어서 써주셨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서로 간에 좀 상이한 그냥 서술 형태로서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와서는 적정 식재 밀도 부분. 그러니까는 이제 엄수라든지 생장 속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, 이제 뭐 전나무라든지 뭐 가뭄비 나무는 뭐 3000에서 4000본 헥타르당 기준요. 그 다음에 2500에서 300본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, 그 다음에 2500본은 참나무,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그 수종별로 내려가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례 부분으로서, 그러니까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조림 사업에 대한 테마별 그 조성 목적에 따른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수종별로서 언급을 해주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같은 그 잣나무라 할지라도
일반 그 경제수, 그러니까 어린 나무 그 1-1묘 형태로 조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헥타르당 3,000번 정도 식재를 하는데, 이제 큰 나무 조림,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5년생 정도 되는 큰 나무 조림을 하는 경우에는, 헥타르당 대략적으로 한 1,500번 정도, 예, 조림을 하는 형태로, 간다라는 점, 예, 이 부분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부분에는 이제 그 과거에 했던 이제 2016년 이제 조림 사업을 통해서, 예, 이런 그 사업을 했다라는 것, 산림재해 방지 조림, 경제수 조림, 큰 나무 공익 조림, 특용 자원 조림, 예,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서, 예, 내용들.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마무리, 예, 결론 그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형태로, 예, 가는 체계로, 예, 작성을 하신 부분, 예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